안녕하십니까, 지경 선생입니다. 네. 몸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약이 독해요. 네. 제가 이래서 병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 그 3봉지 먹었다고 지금 몸이 엄청 많이 돌아왔는데, 이러면 다음번에 이야기 안 듣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아무튼 뭐 기심도 거의 없어졌고, 몸 상태도 굉장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완벽히 사라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제 얼굴이 자꾸 많이 부었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오늘은 제 사진 촬영용 카메라로 동영상을 한번 인트로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촬영하는 액션캠은 렌즈가 광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영상물이 왜곡이 됩니다. 네. 많은 것을 담기 위한 렌즈이기 때문에 다 볼록볼록하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이렇게 퍼져 보여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렌즈도 얼굴이 퍼져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볼 때보다 확실히 얼굴이 더 커져 보입니다. 네. 렌즈를 볼록 렌즈, 오목 렌즈로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예, 이거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예.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든가 아니면 렌즈를 평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렌즈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거는 패스를 하고요. 일단 오늘은 저는 이제 매장을 시작할 거고, 소장님은 울타리를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이제 실내 그 방통 치는 거는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돼가고 있는데, 소장님이 이제 엑셀만 깔으시면 될 것 같아요. 틈틈이 까실 거고, 엑셀은 주중에는 울타리 치고 이런 거 다른 일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는 좀 무리하지 않고 뒤에서 일만 지시하고 하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약은 끝까지 먹어보고 몇 끼 컨디션이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약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밥을 잘 안 먹어서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듯이 집밥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하루를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부터 울타리를 세워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수직 수평을 맞추고 계시죠. 2m입니다. 2m 올라갈 거고, 울타리는 방킬라이, 저기 보이시죠? 방킬라이 돌려줄 겁니다. 2m까지 한 바퀴 쫙. 오랜만에 우리 소장님 출연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에 너무 안 나오셔가지고, 아니 아프니까 소장님 찍지를 못해갖고. 자, 전기를 설치하러 오셨습니다. 저희가 3상을 좀 신청했더니 변압기를 달러 오셨네요. 여기다 달 겁니다. 여기다가. 오늘 울타리를 시공할 겁니다. 울타리가 2m 정도 올라와요. 네. 담장 같은 울타리인데 일단 안전 때문에라도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 한 1.2m만 넘으면 준공사항을 충족합니다. 또 한 2m까지 이제 올리기로 해가지고 2m 올릴 거고요. 소재는 방킬라이랑 캠퍼스라고 하는 데크젤을 이용해서 울타리를 한 바퀴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래서 1차 작업으로 오일 스테인을 칠하고 있어요. 오일 스테인을 칠하고 있고, 오일 스테인 칠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테인은 저희는 지라데코
시라데코라는 곳에서 나오는 오일 스테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 한 깡통에 한 25만원 합니다. 굉장히 비싼 오일 스테인입니다. 오일 스테인. 요거 사용하고 있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2번씩 일단 발라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바르면은 완벽히 먹질 않아가지고 일단 한 번 칠하고 2번까지 칠하고 이제 건조를 그늘에서 해가지고 올렸다가 붙일 겁니다. 지금 여기는 다 지금 저희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칠했거든요. 이렇게 칠해져 있는 상태고, 이 붉은빛 나는 게 이제 캠퍼스라고 하는 그런 소재고, 이런 옐로우 좀 노란색 빛 나는 게 이제 방킬라입니다. 이제 보시면 딱 확연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12자고요. 방킬라는 13자입니다. 그래서 30cm가 더 길어요. 조금 더 긴 게 이제 방킬라이. 그리고 면도 얘가 조금 더 거칠고 방킬라이가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우리 외국인 친구가 빠기가 지금 열심히 칠하고 있고, 요거 칠해놓은 건 지금 방킬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데크젤을 쓰면은 3방향만 칠합니다. 데크로 하시는 분들은 이쪽 좌우 밑에는 안 칠해요. 밑에는 안 칠하기 때문에 저희는 근데 이걸 다 벽에다 이렇게 세워야 돼서 사면을 다 칠하고 있습니다. 오일 스테인이 좀 더 들어갈 거고, 그리고 데크를 이게 위냐 이거 뭐 논쟁이 많은데 이게 바닥입니다. 이거 이 이면이 바닥이에요. 바닥.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굴곡은 물이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굴곡이에요. 이게 뭐 미끄럼 방지 이게 아닙니다. 미끄럼 방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설치하면 물이 여기에 고여요. 얘가 썩습니다. 아무리 하드우드 할아버지가 와도 나무는 나무입니다. 썩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상부가 아니라 이 반대편 뒤집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 여기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밑으로 흐른 다음에 이 끝에 고여요. 이 뾰룩뾰룩 나온 거 맨 끝에 물이 고여서 바닥으로 딱 떨어지게끔 하는 게 요 이제 골의 그 주된 용도기 때문에, 요게 상반으로 가면은 요 틈 사이에 물이 계속 고입니다. 여기가 다 썩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데크 설치하실 때는 요게 바닥으로 가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요게 상부입니다. 요거 매끈한 부분이 상단이에요.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 부지런히 지금 칠하고 있죠. 칠하고 있고, 오후에는 위에 올려가 가지고 위에 설치하는 거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 스테인이 색깔이 이렇게 허연색입니다. 허연색인데 옆에는 또 이렇게 힘줘서 칠하지 않으면 또 잘 안 먹습니다. 저기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와 있죠. 자, 오늘은 울타리를 세우고요. 요거 수평 수직 맞춰가지고 여기 전부 다 세웠습니다. 뭐 이쪽뿐만 아니라 사방에 전부 다 세울 거고요. 여기는 이제 방킬라이랑 캠퍼스라는 녀석에 비 맞아가지고 좀 더럽네요, 이거. 그걸로 세울 겁니다. 자, 지금 2줄 붙였습니다. 2줄.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줄 붙여서 위로 쭉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시공할 거고요. 제가 아픈 며칠 사이에 소장님이랑 작업자분들은 방통을 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엑셀이 다 깔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엑셀은 바닥에 비닐을 한 장 깔고 그 위에다가 스티로폼, 그 위에다가 요 열반사 단열재 이거 하나 깔아줬고요. 바로 밑에가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그 위에 와이어 메쉬, 그 위에 엑셀을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깔아줬습니다. 여기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여기는 다용도실, 여기는 옷방,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층을 올라가면 일단은 제일 큰 방부터 시작을 하죠. 큰 방이 이렇게 보일러가 하나 돌아가 있고,
여기 화장실도 깔아줬고요. 그리고 작은 방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공사를 이렇게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방통을 쳤습니다. 방통을 쳤고, 분배기가 여기 외부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 짜가지고 예쁘게 딱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벽돌도 틈틈이 다 매질을 넣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기가 너무 힘든 양이어가지고 틈틈이 매질을 다 넣고 있고, 여기는 어저께 보셨죠? 건축주랑 여기 책장을 저 꼭대기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이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오늘은 방통 거의 직전입니다. 이제 방통 치기만 하면 되고요. 안에 이제 석고나 뭐 이런 OSB 이런 것만 또 정리를 조금만 하면은 이제 바로 방통 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계획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방통을 칠 거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시멘트 회사가 토요일마다 쉽니다, 격주로. 근데 이번 주는 안 쉬는 주여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몰탈이죠. 몰탈을 타설할 예정이고, 방통을 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바닥에 어떤 스티로폼을 깔아야 되고, 뭘 깔고, 뭘 깔아야지 뭐 크랙이 안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크랙은 그냥 무조건 생깁니다. 네, 크랙이 안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시멘트가 너무 조금이에요. 한 5cm, 50mm 밖에 이제 타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크랙이 안 생기라고 이걸 두껍게 타설하면 그만큼 보일러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뭐 대부분 50T 단열재 하나 넣고 위에다가 이제 몰타를 타설하죠. 그렇게 되면은 한 100mm 정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염두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현장은 50mm 단열재 맨 밑에다가 이제 비닐을 한 장 깔고요. 그 위에 50mm 단열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열반사 단열재 한 장 깔고, 그 위에다가 그 와이어 메쉬 올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엑셀을 올려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몰타를 부으면 이제 스티로폼이 공중에 뜰 수도 있으니까 요거 이제 칼블럭 같은 걸로 박아가지고 바닥에다 꾹 눌러 넣어주면 좋고요. 아직 제가 그 작업은 안 했는데 그거 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엑셀까지만 이제 올려놓은 상태고, 그냥 이 위에다가 바로 이제 타설하면 됩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방충망이 아니지, 차광망이죠. 차광망, 까만색 차광망 그런 거 깔고 이제 저희도 이제 타설을 할 거예요. 그걸 깔면은 크랙이 안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소장님도 그런 방식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걸 동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토요일 날 타설을 할 거고요. 네, 타설하기 전에 제가 칼블럭 받고 이렇게 스티로폼 고정하는 거, 그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이제 외장재를 이제 그 작업자 2명과 함께 셋이서 계속 시공을 했고요. 지금 뒤편을 붙이고 있는 상태고, 지붕을 하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진도가 또 안 나가네요. 어찌됐든 저 뒷면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짧아야 한 열흘 이상 해야지 진행될 것 같은데, 비가 좀 계속 예보되어 있어가지고 외장재는 점점 조금씩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난간을 세우기 위해서 이 건물의 모든 외부에 울타리가 돌아갈 거예요. 울타리가 총 길이가 145m인데 145m를 전부 다 높이 2m로 한 바퀴 돌릴 겁니다. 소재는 방킬라이라고 하는 천연 데크재를 사용할 거고요. 캠퍼스라고 하는 천연 데크재를 사용할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방킬라이는 좀 옐로우빛이 나는 그런 데크재고요. 캠퍼스는 좀 붉은빛이 나는 그런 데크재입니다. 또 다른 거는 방킬라인은 굉장히 표면이 곱고요.
캠퍼스는 조금 더 거친 그런 마감이 돼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뭐 이거는 나무의 성질이다기보다는 마감을 대패를 어떻게 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라서 그렇게 가공이 돼서 왔고, 저희는 그거를 위아래로 이제 이렇게 격자식으로 크로스돼서 지금 왜 저쪽에 그 옆집과의 경계부터 그 울타리를 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걸 다 세웠고요. 세우는 것도 이제 수직 수평을 다 봐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렸고, 일단 한 70개 이상이 이제 기둥이 서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걸 용접하는 데만 해도 한 며칠이 걸렸습니다. 용접사 한 명이서 한 5일 정도 용접했던 것 같아요. 밑에 베이스판이랑 옆에 보강까지 다 용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 세웠고, 오늘 퇴근하기 전에 몇 장 붙여봤습니다. 오늘 건축주분이 오셨고 내일은 안 오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샘플을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만들었고, 방킬라이 하나, 캠퍼스 하나, 방킬라이 하나, 캠퍼스 하나 이렇게 섞어가지고 크로스를 올릴 겁니다. 네. 내일은 아마 작업자 2명이 이 제가 서 있는 오른쪽 옆집 경계에 있는 모든 울타리를 착착착착착 쌓아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틈틈이 옛날에 왔어요. 방킬라이는 제가 들어온 거를 이제 공개 안 했을 뿐이고, 밑에서 계속 야금야금 제가 칠하는, 제가 또 칠하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작업자들이 내려가서 그 방킬라이 오일 스테인을 칠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많이 칠한다고 칠했는데 이제 사용되는 것만큼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칠해야 되고 아마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내일은 작업자가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울타리에 2명이서 저 울타리를 계속 붙일 거고요. 저랑 2명이서 외장재를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목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마감을 한 이틀 보셔야 되고, 지하에서는 또 다른 작업자분께서 오일 스테인을 또 계속 칠해 줄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소장님 나름대로 무수축 몰탈, 그리고 여러 가지 마감 이런 거, 그리고 문 이런 거 도면을 또 그리셔야 돼 가지고 그걸 마무리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만 해도 8명이 현장에서 일하게 되네요. 네. 내일은 일찍 출근해야겠습니다. 자, 저는 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오늘 아침에 많이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고, 약은 3일치 지어주셨는데 하루 반 정도 지금 복용을 했죠. 어제 갔다 왔는데 이제 어제 오늘까지 이틀, 오늘 저녁까지 먹으면 이틀째 복용이 되는 거고, 의사 선생님이 다 먹고도 아프면 병원에 다시 오라고 하셨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의 기침이 나는 거 말고는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고, 콧물도 많이 나지 않고, 콧물은 거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밤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밤만 되면 조금 이게 도져가지고, 네. 아무튼 아프니까 힘드네요. 네. 뭐 여러분께서 괜히 병원 안 간다고 고집 부리고 막 이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병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감기 따위 가지고 병원 가는 그런 거를 전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제가 평소와 같았으면은 그런 감기들 걸리지도 않았을 테고, 걸렸어도 금방 나았을 텐데 제가 지금 많이 체력이 저하된 상태여서 이런 사단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는 지금 요 정도 기침 말고는 괜찮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제 건강에 신경 써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괜찮아졌어요, 진짜로. 네.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기운만 더 차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직영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저희 현장에 중요한 주인 것 같아요. 방통도 마무리 쳐야 되고, 방통 치고 페인트 칠하면 이제 주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상가도 이제 위에 천장만 페인트 칠하고 책장 다 붙이고 파벽만 마무리 지면은 끝나는 거고, 이제 바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고 있고요. 이제 다 끝나면은 여기 잔디만 깔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외장이 문제네요. 제가 누구한테 맡겨놓을 수 없는 외장재여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3만 명이 돌파돼 가지고 목표 10만 명? 될지 모르겠지만 큰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는 것도 용기지만, 저는 나폴레옹이 말했듯이 포기라는 거는 제사전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용기가 돼서 제가
이 감기를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나게 공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경 홍선생, 지경일기 홍명기였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